아득하면서도 아찔하게 솟은 산에 매료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호기롭게 두 발을 딛고 상 정상에 섰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고요. 그의 인생 일막은 산을 오르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산악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온 뒤 농부의 삶은 인생 2막을 열어주었죠. 우선 농촌이 좀 여유롭고 환경이 좋고 좀 부드러워요, 삶이. 꽃을 가꾸면 사람이 꽃으로 변해요. 우연히 눈에 들어온 난초. 신비디움에 빠져 꽃 농사를 지은 지 40여 년. 참으로 치열하면서도 또 성실하게 일고 온 삶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음 무대는 시골 음악 감상실로 옮겼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지칠 때마다 위로를 얻었던 음악을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악 듣는 것은 꿈이죠, 꿈. 제 꿈을 실현하고 있구나. 내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꿈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좀 꿈꿔요. 너무 좋아. 그토록 바라던 삶을 이루니 매일매일 꿈을 꾼 듯 꿈속인 듯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꽃처럼 음악처럼 활짝 핀 인생 산막을 열어가는 양승호 씨를 만나봅니다. 한여름 쨍한 햇빛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꿔놓은 계절.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도 시골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인면에 왔습니다. 음악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오래된 주택을 수리해 만든 음악 감상실인데요. 올드팝이 흐르는 이곳 분위기와 제법 잘 어울리는 주인장 양승호 씨입니다. 음악을 열심히 듣죠. 낮엔 일하고 밤에는 음악 듣고. 그리고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청입니다. 그게 오랜 세월을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부모님 거주하시던 사랑채예요. 구조가 이루는 저쪽에 출입구고 화장실 있잖아요. 방을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집 손님 들어오면 저쪽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음식을 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다 이제 한 20년이 넘었죠. 돌아가신 지. 세상 떠나 20년이 넘었고 몇 년은 아쉬워서 그대로 보존하다가 애들도 크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제 LP가 참고 있던 게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음악에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양승호 씨 부부가 귀촌 후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삶의 터전인데요. 그리운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자녀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맞닿아 있는 공간. 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젊은 시절 서울 명동의 유명 음악 감상실에서 DJ로 활약할 만큼 음악을 좋아했던 양승호 씨. 그가 평생 모은 LP 음반만 무려 15,000여 장인데요. 장르도 록과 팝, 재즈, 클래식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여기다 제 자신이 붙이기를 골방이라 그랬어요. 락골방. 한자로 즐길 낙자에 우리말로 골방이라 그래요. 어려서 친구들이 골방에 모여서 막 떠들고 놀던 그걸 생각해서 골방이라고 묵직하게 한 방 때려놨습니다. 턴테이블이 돌아가면 그만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 그에게 음악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꿈이죠, 꿈. 제 꿈을 실현하고 있구나. 내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꿈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좀 꿈꿔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우리 지붕에다가 드림 카페? 드림 카페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드림 카페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까? 드림 카페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광고성이 짙죠? 드림 카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작가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그렇게 꿈꾸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20대 청년같이, 10대 소년같이. 그에게 영원한 청춘을 선물한 것도 음악이죠. 올해 초 문을 연 이곳은 양승호 씨가 손수 가꿔 만든 공간입니다. 구옥이 주는 정취는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그만의 취향을 담아냈습니다. 벽면 가득히 채워진 옛 가수들의 사진과 포스터, 그리고 음악 소품과 고가구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에 충분합니다. 수도권에 뭐 LP 카페, LP 바, 뭐 재즈 카페 뭐 이런 것 업소들이 많지만 지방에는 거의 전무하단 말이죠. 뭐 이걸 차려서 돈은 벌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이제 매상이 높지만 저는 음악 들려주고 음악 듣고 같이 듣고 얘기하는 게 좀 보람인 것 같고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마음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죠. 그의 곁엔 함께 마음 박자를 맞춰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황미경 씨는 이곳에서 바리스타로 또 다른 인생을 열었습니다. 공주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인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2년, 3년 전에 2급 자격증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줄을 모르고 땄는데 우연찮게 그랬더니 이런 걸 하게 된대요. 2급 자격증은 있어요.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과일로 청을 만들어 음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여기 이제 지역의 면장님께서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토마토, 딸기, 배 이런 게 여기 2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딸기는 다른 카페에서도 뭐 그냥 직접 갈아서 생으로 많이 한다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겠고 그래서 청으로 만들어서 딸기는 인기가 많아요. 맛도 좋다고 하고.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마법을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은 그 마법에 기꺼이 빠져들어 마음을 내어놓고 그 시간을 함께 즐깁니다. 여느 카페와 다른 이곳만의 매력인 거죠. 작년에 여기 생겼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덥다가 갈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음악도 있고 그래갖고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2인분들이 좀 많이 와서 이런 거 여유롭고 편안하고 이런 걸 즐기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가정 내 집 같고 또 거기에 또 음악도 있고 또 꽃이 많아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어느새 입소문을 타며 LP 음반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기만의 개성을 자기만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흐르는 선율의 몸을 맡겨 흔들흔들 발가락 장단도 까딱까딱 음악 이야기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에릭 클랩튼 옛날부터 젊어서부터 여러 밴드를 거쳤어. 그 밴드의 거장들이야 다. 브라이언 페이스나 그 제프 백하고 뭐 또 지미 페지하고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에릭 클랩터 기타를 들어보면 지미 페이지 소리도 있고 제프 백 소리도 있고 다 섞였어. 저희도 이제 기타를 하다 보면 기타리스트들만의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우리가 카피를 하려고 따라하려 해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찾아야지 그러니까. 네, 그걸 절대 음악을 해야 똑같이 되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도 좀 접하기 좀 어려운 어렵죠.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어렵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죠. 찾아볼래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도시에서. 네, 이런 요즘 음악이랑은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죠. 근데 이런 시골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음 날 음악 감상실에서 멀지 않은 한 농장에서 양승호 씨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는 난초의 한 종류인 신비디움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32 젊은 나이에 귀촌해 우연히 만난 신비디움에 반해 화훼농업에 정착한 지도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농장이 가영 농장이 2,300평이에요. 2,300평? 예. 2,300평이 그러면 이게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화분이? 이거하고 어린묘, 중간묘, 그러니까 조그만 1년 차, 그다음에 2년 차, 조금 더 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3년 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서 2,300평은 1년에 한 2만 개 정도가 나와요. 18,000개에서 2만 개 정도. 화분이 2만 개? 예. 지금 농장에선 올겨울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신비디움은 특히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라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온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얘가 꽃을 늦게 나오는 품종이에요. 품종도 만생종이고 일찍 나오면 이 더위에 꽃이 녹아서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꽃들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지으면 여기서 꽃이 나와요. 이제 이거 찍고 이거 도톰해지면 요게 찍고 꽃이 나와요. 이런 데서. 그동안은 36개월, 3년간을 키웠는데 나는 이제 24개월 만에 꽃을 만들어라 이제 지금 정해서 오다가 내려왔어. 24개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양승호 씨는 농촌진흥청 명예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재배 환경에 맞는 수준 높은 품종들을 개발하고 시범 재배하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큰 노력 끝에 우수한 국산 품종을 육종하는 데 좋은 성과도 거두는데요. 상품성이 뛰어나고 절화 수명이 긴 국산 품종은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3, 4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품종을 열거하자면 170, 80종이 넘어요. 품종이. 그 중에서 이제 상품 가치가 없고 도태되고 묘가 이제 원종이 늙어서 가치가 없는 것들 이제 다 추리면 한 30종 정도. 근데 우리 국산 품종이 한 40종 정도가 품종 등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쓸만한 게 그걸 걸러서 내가 시험 재배를 해서 이제 그 화훼과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이러는 과정인데 한 15종은 지금도 농사져도 괜찮다. 그 중에서 7, 8종은 일본이나 뭐 호주 품종에 비해서 이렇게 탁월하다, 월등하다. 그건 무조건 농사져도 된다. 신비디움과 함께한 40여 년의 세월. 어찌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난관에 부딪혀 좌절할 때마다 그를 붙들어준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품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묘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게 묘 한 번 잘못하면 3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망해요. 굉장히 한 해만 묘 잘못도 망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면서 이걸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연설문 중에 나오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도 포기 안 했잖아요. 오늘까지 왔죠. 그렇게 견뎌온 지난한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수 품종을 발굴하고 재배 기술을 보급시킨 노력으로 지난 2022년 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절하수명 연장에 관한 거, 또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할 때 그 시범 그 매뉴얼, 또 시범 수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농사지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재배 매뉴얼 같은 거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공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 휑한 거리, 낡고 오래된 것들만 남은 시골 풍경. 이제 농촌에선 익숙한 모습이죠. 그는 농촌 마을의 인구 소멸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손들이 이미 점점 성장해서 도시로 벌이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삶의 수단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런 거는 뭐 둘째 문제고, 돈벌이가 없거든. 농사는 지금 우리 뭐 50, 60, 70 먹은 사람들이 다 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농사를 좋죠. 근데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도시로 나가서 소득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80, 90, 100대에서 세상 떠나실 때가 되면 점점 인구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이거죠. 얼마 전 유명 그래피티 예술가와 함께 마을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BTS를 비롯해 해외 음악가들의 얼굴로 마을 벽면을 채웠는데요.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BTS 그린 뷰가 그 전에 10일 전에 그걸 보여줬는데 150만 뷰였어요. 150만. 그럼 공주에서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공주시에서 표창장 우리 동네를 그만큼 알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또 퍼져나가고. 삭막한 시골 마을에 색을 입혀 사람들을 모으면 활기와 웃음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는 양승배 작가와 함께 소외된 시골 동네에 문화를 덧입혀 나가고 싶다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놨잖아요. 네. 손님들 좀 반응이 좀 어때요? 아이고 난리죠. 이 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할머니들도 그냥 시각적으로 이쁘잖아. 화려하고. 멋있다. 그 지나가시다 들어와갖고 저거 누가 그렸어? 해주 아빠가 그랬어요. 제가 해주 아버지거든. 해주 아빠가 그렸어? 아니요 그러죠. 하여튼 잘 됐어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멋있고 기뻐요. 난 이것만 보면. 작업 기간 동안 힘든 게 많았습니다. 힘든 게 많았고 날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비를 사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어려웠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제가 작게 하나 그려놓은 것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오고 뭐 지금 여기 이인면에 오신 분들이 뭐 프랑스, 미얀마, 스페인, 일본, 그 다음에 홍콩, 대만 뭐 여러 국가 분들이 아름아름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인면의 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시작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도시 살던 사람 다니다 보고 이 동네에서 이거 하면 괜찮겠네. 이 동네에서 농사 지으면 좋겠다. 여기 BTS 그래서 사람들이 공지역 가깝고 많이 와? 그럼 내가 여기다 뭘 해볼까?
해서 들어오는 게 진짜 유입인 거거든, 젊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BTS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BTS를 더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BTS를 활용해서 더 사람이 오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아하, 내가 저 들판에 풀잎 피면 좋겠네. 삶에 거창한 목표가 있어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어우러져 지내고 싶은 마음. 그 소박한 바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남은 삶이 농사를 손을 놓게 되면 그 나머지의 삶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음악이거든요. 좀 알고 많이는 몰라요. 조금 알고 저도 뭐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는 음악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저도 좀 편협적이었거든요. 음악을 골라서 듣기 이러다가 요즘에는 한 20, 30년 전부터는 폭넓게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 농사는 뭐 제 반평생이 넘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업고 가야죠. 제가 손을 놓더라도 후계자를 찾아서 저의 노하우는 모든 걸 다 물려주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음악 감상실 테이블마다 빼곡히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공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 있는 날입니다. 올드팝 감상하는 방법은요. 팝송은 그 가수, 싱어들의 그 목소리나 톤, 또 음악을 갖고 있는 분위기 그런 정도로만 가볍게 감상하시면 돼요. 재즈처럼 뭐 세션별로 그 악기 연주력이라든지 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들어야 되는 반면에 아직 귀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 팝이 가볍죠. 그러니까 굳이 뭐 까다롭게 생각지 마시고 양승호 씨는 DJ가 되어 추억의 올드팝과 재즈를 소개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절의 음악과 함께 추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All lies and jest, still the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젊었을 때 저의 청춘의 시절에 나왔던 그 노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데서 추억을 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시는 것 같아요. 차와 음악 이런 것들을 같이 바쁘게 사는 농촌 사람들한테도 좀 어떤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그 시절 추억 한 자락 스쳐가네요. 나이도 성별도 취향도 다 다르지만 음악을 함께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진한 음악의 향기는 어느새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장소가 워낙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일단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고 여기 주변에 또 찰방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좀 그런 빈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재즈, 마을 재즈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아직 미정이긴 한데 계획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음악 감상실을 시작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도 문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웃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오면 또 사장님의 음악도 틀어주시고, 여기 사모님이 또 차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래서 좋아요. 정말 편하게 담소 나눌 수 있고 또 한 봉사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편하게 와서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음악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그는 잘 압니다. 소리가 공간을 채우면 현재와 과거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웃들도 그 매력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만 짓고 계속 일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등한시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분들도 좀 넉넉한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문화예요. 힐링 아닙니까? 공유. 문화는요,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해야 문화거든요. 함께 음악을 들어온 세월만큼 음악으로 대화하는 법도 잘 안다는 부부.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슬쩍 틀어주는 건 그만의 애정 표현이죠. 고된 농사일로 지칠 때마다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부부는 그 편안한 휴식과 위로를 계속해서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 뭐 돈 벌고 안 벌고는 저는 그런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돼. 뭐 일하면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일할 때 힘들면 이웃 사람들 와서 좀 거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설이 있었어요. 뭐 주민들이 다 같이 그런 피해를 받지만 또 와서들 많이 도와주고 서로 돕고, 이게 농촌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그는 늘 오늘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멈춰있지도, 미래를 종종거리며 불안해하지도 않았죠.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오늘,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꽃과 음악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 산막도 매일매일 풍요롭게 채워질 겁니다.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